평생을 가족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그녀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냉장고엔 김치 반통과 우유 한 팩, 전기밥솥엔 이틀 전에 지은 식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째.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외로움은 여전히 나설기만 했습니다. 아들 경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분당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딸 지영이는 결혼해서 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야, 엄마인데. 이번 달 약값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도 힘들겠지. 나 혼자 견디면 되는데 뭐. 그렇게 다음 달을 기다리고 또 다음 달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8,320원.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 내지 못한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당뇨약도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저녁에만 밥을 먹고 낮에는 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손이 떨렸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누워있으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게 싫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엄마, 귀찮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에는 한 번쯤은 와주겠지. 생일 전날 밤 마트에서 할인하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 하나를 꽂고 아들과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생일이라 오랜만에 얼굴 좀 보면 좋겠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진 케이크 앞에서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애들은 모르겠구나. 며칠 뒤 옆집에 사는 같은 또래의 김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식 셋을 다 미국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휴, 자식이 다 뭐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 안 하면 나중에 무덤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이제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애들 주려고 모아뒀던 돈으로 세계 여행이나 다닐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참고 있는 걸까? 애들은 내가 참는 것도 힘든 것도 모르는데.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야윈 몸.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낡은 서랍에서 펜과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야, 지영아. 엄마가 갑자기 이런 편지를 써서 놀랐지? 엄마는 잠깐 여행을 떠나려고 해. 아빠 없이 혼자 산 지 벌써 8년이나 됐구나. 그동안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힘든 내색 안 하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너희 걱정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도 이제 행복할 거야. 연락은 한동안 안 될 거야. 엄마 마음 정리가 필요해서.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을 선택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생활용품,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해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과 집 정리에 필요한 서류만 남겨두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경수가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한 경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 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으로 조그만 단층집을 샀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따뜻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김장 같이 해요. 오늘 생선 많이 잡았으니 가져가세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제야. 처음으로 평화롭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수와 지영이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의 자발적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경수는 텅 빈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서랍에는 미납된 병원비 고지서들. 그제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형, 엄마가 이렇게 사셨어요? 지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드렸어. 매번 다음 달에 드린다고 해놓고. 경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걸 주지 못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어머니 찾으시던데요. 연락 좀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텃밭의 상추, 평온한 일상.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사랑도, 마음도 받을 사람이 있어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로서 말입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그땐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진심으로 반가운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드리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